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신들 지금 중국 난리가 났으며 중국 공산당 국민들 여권 압수, 공산당 직원들 급여 삭감, 중국 전역에서 폭동 52% 증가. 이번 소식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 중국 공산당 이래 최악의 은행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지금 뭐 난리 났죠. 한마디로 뱅크런. 자, 우리는 이번에 자나깨나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 시진핑과의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켜야 북괴 김정은이도 잡을 수 있으며 전 세계의 평화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야, 참 중국 공산당 국민들 여권 압수, 해외여행 금지. 중국의 중산층과 부유층의 해외 탈출이 충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운행원들의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중국 탈출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을 중국 공산당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RFA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여름 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출하거나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중국의 란저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여권 소지 여부를 학교에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배부되었고 이는 위챗에 게시된 스크린샷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5일자로 한 중국의 현에서는 모든 교직원이 여권을 공산당 사무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소식도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의 리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X, 옛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통지문을 퍼나르며 중국 공산당 사무소가 여권 소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당국 인사부가 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의 모든 교직원들의 여권을 강제로 뺏겠다는 우지라며 그 지역에서는 지금 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RFA는 이러한 공지들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과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도 여행 제한 규정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 대학교와 저장성 타이저우 대학교, 상하이 체육대학 등에서도 유사한 공지가 게시됐고 교직원들은 인사부서의 승인을 얻어야만 또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RFA는 시진핑 정부가 인권활동가, 변호사, 반체제 인사 등의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이 급증하면서 여권 횟수가 강화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제한이 끝났음에도 여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둥성 은행 직원에 따르면 은행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 출국 열흘 전에 출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 횟수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어떤 시는 1년에 한 번, 일부는 2번만 해외 출국을 허용합니다. 우한시의 한 주민은 홍콩 여행을 가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계 종사자는 해외여행을 위해 학교 당국, 시교육청, 시교육국의 절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직 교사 출신 인권활동가 해페 일웅은 이러한 여행 제한이 가족 전체가 이민하기 전에 자녀들을 먼저 해외로 보내는 부모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이민국은 2022년 여행 서류와 비자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발표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국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2024년 올해에만 15,200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액 중국 자산가들은 주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주지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중국에서 자산을 해외로 옮기고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본 유출과 사회 엘리트들의 탈중국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금지, 또한 이 국민들의 여권 압수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죠. 자, 돈 떨어진 중국 공산당 직원도 급여 삭감, 중국 전역에서 폭동 52% 증가. 중국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실업률 급증과 직장인 급여 삭감 등으로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생활고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소리 VOA는 20여일 현지 시간으로 비즈니스 여행 플랫폼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해고당한 선전의 왕씨를 소개했습니다. VOA는 중국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라며, 이들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며 개인과 가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내의 대부분의 계층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VOA는 풀뿌리부터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심지어 골드 칼라 노동자까지 모두 경제 불황의 피해자라며 실업과 임금 삭감으로 인한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사건이 중국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20기 3중전회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의 남은 3년 임기는 숨겨진 충격적인 위험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왕 씨는 최근 급여 삭감을 비관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직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현재 중국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직과 해고의 확산은 더 큰 문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상위 23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2023년에 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했으며 2024년에도 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할 예정이어서 이 충격적인 상황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정책 분석과 천잉 쉬안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 6월 도시 실업률 같은 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 수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산층과 고위 관리직도 급여 삭감이나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의 공산당 직할 그룹들마저도 올해 들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광동성의 중국 공산당 미디어 실무 책임자 러 씨는 지방정부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공산당 내 기관들까지 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금융기관들마저 대대적인 임금 삭감에 처했다며 중국 국제자본공사는 2024년 1분기에 직원 관련 비용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4% 삭감했으며 기본급도 최대 25%까지 삭감했습니다. 급여 삭감 등의 경우 예고 없이 월급날 급여 통장에 찍히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의 중산층들은 나날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무원들조차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전국 중앙당 부처와 당 및 정부 기관의 긴축 생활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한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급격한 수입 감소와 사회적 위치의 변동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지린과 수조우에서 발생한 미국인과 일본인 대상 칼부림 사건 용의자들은 실직자였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정책 분석과 천잉 쉬안 씨는 최근 무차별 살인범은 대부분 50대 중년 남성이지만 당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서 중국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솥과 또 시한폭탄과 같아서 극단적인 사건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GO 차이나, 이 NGO 차이나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임금 미지급, 예고 없는 해고, 부당한 보상에 항의하기 위해 1196건의 집단 폭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 내 전역에서 폭동이 52% 증가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왕 웨이케 아시아 공공문화협회 사무총장은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더 많은 비상사태나 폭동이 빠르게 폭발할 수밖에 없으며 공산당은 이런 폭동을 강경 진압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대만의 천잉 쉬안 씨는
임금 삭감과 실업은 중국 공산당의 안정 유지에 주요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푸단 대학교 위하이 교수는 고용 및 소득 기대치 하락은 다양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고립된 충격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추세, 즉 앞으로 중국 곳곳에서는 이 서민들과 중산층까지의 대대적인 폭동이 계속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개 경고는 중국의 SNS를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내의 네티즌들도 이러다가는 중국이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재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잔악계나 반중 친미, 천멸 중공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